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로라 비행을 그리면서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수채화 재료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작을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사용된 종이는 파브리아노 300g 중목입니다. 이렇게 수채화를 시작할 때는 작품 테두리를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하면 물 번짐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마스킹 펜을 통해서 그려볼 건데요. 직선 부위가 많아서 액이 아닌 펜을 셀렉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남기고 간 비행운을 무지개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킹 액은 꾸덕하기 때문에 칠하고 나서 잘 말려줘야 돼요. 필요하면 드라이기로 한 번씩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배경은 칠하기 전에 항상 물을 먼저 고르게 발라주고 도화지가 적당히 물을 받아들일 때쯤 채색을 시작해 줍니다. 저는 인디고, 오페라, 바이올렛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선택해서 리듬감 있게 칠해볼 계획을 잡았습니다. 붓터치가 종이 위에 올라간 후에는 리듬을 잃지 않고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관건인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토네이도라는 아이스크림 기억하시나요? 요즘엔 잘 못 본 것 같네요. 두세 가지 컬러가 나선형으로 섞여 있는 제품인데 그 아이스크림 비주얼의 컬러만 조스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스바 같은 하늘 재밌지 않나요? 전체적인 면적을 발라준 후에 색이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중간 붓질들로 색상의 경계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진한 색을 쓰기도 하고 좀 더 연한 색을 쓰기도 합니다. 물이 지휘자처럼 농도를 자연스럽게 조율해 주는 것이 수채화의 매력이죠. 물을 머금은 종이 표면이 점차 말라가는 과정을 느끼며 색을 섬세하게 배합하고 밀도를 높여갑니다. 원터치로 완성하는 수채화 배경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색을 적절히 겹쳐가며 채워주면 마른 뒤에 더욱 깊이감 있는 바탕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완성된 하늘은 물을 드라이기로 말려주는데 이때 물 번짐이 생기지 않도록 바람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스킹 지우개를 통해 비행운의 음영을 제거해줄 차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꾸덕한 마스킹의 특성상 정성스럽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비행운에도 물칠을 먼저 해둔 다음 색을 얹혀주는데요. 작은 붓으로 큰 면적들을 구분 지어준 다음 중간중간에 좀 더 작은 붓으로 포인트 컬러들을 올려줍니다. 저는 흔히 컬러군을 표현할 때는 버밀리안, 마젠타, 셀룰리안 블루, 셉그린 등을 혼합해서 최대한 맑게 올려주는 편인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색을 워낙에 좋아해서 세상을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던 그 꿈을 조금씩 구현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청아한 색감을 보면 뭔가 모르게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기왕이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채색 과정에서 중간색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의 중화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율하며 강약 조절을 통해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풀어야 할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비행운의 양쪽 부분은 중심부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은 얇지만 그 안의 색감 배열은 균일하게 유지되고 중심부보다 색의 연결이 조금 더 크고 부드럽게 표현되도록 신경 씁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비행기가 대주제이기는 하지만 화면의 포인트는 비행운과 배경이므로 비행기는 블랙으로 깔끔하게 음영 처리만 하고 빛을 받는 포인트만 살짝 강조해 보려 합니다. 미술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점, 선, 면, 형태, 명암, 색 등 다채로운 요소들 가운데 구도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변화, 통일, 균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의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황금 비율, 대각선 구도, 삼각형 구도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요소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시선을 어디로 끌어갈 것인가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비행기를 시선이 모이는 중심으로 설정했지만 디테일을 덜어낸 명암으로만 표현함으로써 극적인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외곽선이 절대 지저분해지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행운 역시 공간감과 속도감을 살리기 위해 평붓과 필붓을 활용해 결을 표현하고 하단부로 갈수록 점점 연하게 채색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운 안에서도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비행기에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흐름을 표현하고 비행기와 점점 멀어지는 구름은 조금씩 표현을 흐리게 해주는 거죠. 왜 저희가 가끔 하늘을 보면은 비행운이 길게 남아있는 비행기 볼 때 있잖아요. 그때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단순히 물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린 은은한 파스텔색을 아주 옅게 붓에 묻힌 상태에서 물의 농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며 결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수채화는 자로 그린 듯 완벽한 직선이 아니기에 직선조차 은은한 가장자리에 리듬감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수채화는 우리의 기억 속에 더욱 몽환적이고 따뜻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할 차례입니다. 그림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면 깨끗한 경계선이 드러나면서 마치 작품을 선물 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종이의 입자와 물감이 스며들며 한 폭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공들여서 집중한 순간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철학을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수채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깊은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내뱉는 말처럼 한번 종이에 박제된 그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제 완성된 그림을 가까이서 감상해 보세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작품이 된 것 같나요? 빠르게 그린 그림이지만 나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비행운을 타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이 어렵다면 꿈속에서라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